방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네, 오늘은 폐와 관련된 함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폐가 바둑 두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패싸움을 할 때 특히 함정수에서는 더욱 골치가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서 함정수가 나왔을 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지금부터 바둑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가 나오는 함정수에서는요, 패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패감 숫자를 세는 것은 아마추어 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또 패는 상수가 이기는 게 아니고 패감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패가 나오는 함정수에서는 일단 패가 나왔을 때 패감을 잘 살피는 게 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실전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화점 정석에서 그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점 기본 정석이죠. 기본 정석인데요. 여기까지 넓게 벌려온 장면입니다. 이 수로는 이렇게 간단히 두는 수가 있죠. 그러면 서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까지 두는 것은 이 간격이 넓지만 지비대는 훨씬 흙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벌렸을 때 백의 함정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백이 이 집이 커가지고 이쪽에 침입을 하면 이렇게 붙여서요.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잇는다면 흙은 뒤에서 살고 백은 곤마가 됩니다. 이 백두점을 공격해서 흙이 많은 이득을 앞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침입을 하지 않고 백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와 끊을 때가 문제입니다. 백이 이렇게 나와 끊는 수는 상당히 폭력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압적인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흙이 너무 약한 태도죠. 이렇게 자꾸 밀고 나가서 물론 아래 실리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중앙이 아주 두터워져서요, 이 흙석점도 아주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흙이 대단히 불리한 결과가 되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단수 쳐서 이 백을 공격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먼저 빠지는 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백도 잇느냐 막느냐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이쪽 단수 쳐서 여기서 수상전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백은 한 수라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게 되죠. 이렇게 막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끊어가는데요. 이 끊어두는 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선수를 해두고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늘게 되면은 길을 지켜서요. 이것은 백이 이 수상전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구자 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 입구자를 해서요, 흙이 귀를 막으면 이제는 호구 치는 수가 아주 탄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맞게 되면은 끊어서요. 이 전투는 흙이 무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늘게 되면은 이쪽에 단수를 치고, 계속 단수가 선수가 되죠. 그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축으로 몰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장문을 씌워도 이 흙석점이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여기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은 뒤쪽을 막으면 호구 쳤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귀를 막는 수로는 이쪽을 빠지는 게 최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빠지면 이제 다음에 100이 이렇게 뛰는데요. 아까 이쪽을 끊어놓은 수순이 상당히 지금 와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쪽에 단수 치는 수가 유력한 팩감이 됩니다. 왜 이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한지 그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띄었을 때 수상전의 급선을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끼웠을 때 100의 응수는 두 가지죠. 위로 단수 치느냐 밑으로 두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밑으로 두는 것은 지금 잘 안 되죠. 이렇게 단수 치고 계속 단수를 치고요. 먹여치는 게 아주 중요한 수죠. 먹여치고 단수를 치면은 촉촉새 물려서 100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단수 치는 것은 싸움이 안 되고요. 위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흑은 이쪽을 단수 쳐서 양쪽이 단수죠. 100은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때린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패로 승부를 걸게 됩니다.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100이 이렇게 때렸는데요. 보통 바둑을 두실 때 초반에는 무패다 해서 초반에는 패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흑에게 아주 유력한 패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쪽을 끊어놓은 수 때문에 여기 단수 치는 패감이 아주 좋은 패감으로 하나 흑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단수 치면은 100이 안 받을 수 없고요. 다음에 흑이 때렸을 때 100의 패감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다음에 이곳에 100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수를 100이 나와 끊어가지고 함정수를 만들었지만 여기 단수치는 이 패감 하나로 이 함정수를 멋지게 분쇄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를 나와 끄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무리성이 짙은 수인데요. 여기서 흑이 빠지고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요. 이 선수 교환을 해둔 것이 대단히 나중에 기묘하게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이쪽으로 몰아서 수상전을 하게 되는데 패가 납니다. 그 패에 대한 이 패감을 여기 하나 만들어 뒀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보통 바둑 두실 때 보면은 이게 선수니까 기분이 좋아서 선수로 단수를 많이 칩니다. 근데 이런 단수는 지금은 나중에 유력한 패감을 없애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역시 이쪽으로 이렇게 이 100을 공격해서 이와 같이 돼서 패가 났을 때 그때 패감으로 여기를 단수 치신다면 아주 멋지게 100의 함정수를 파괴를 했다. 100의 함정수를 오히려 흑이 유리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정수에 나오는 패에 대해서는 역시 패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패감을 잘 살피는 것이 이 패가 나오는 함정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이 나와 끄는 데 있어서 흑이 빠지고요. 흑이 막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무심코 이 단수를 선수하기 쉬운데 이 단수는 꼭 아껴둬야 된다는 거죠. 이 단수는 나중에 패싸움을 할 때 대비해서 아껴둔 다음에 이와 같이 둬가지고 이제 패 형태가 됐을 때 그때 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끼우는 수가 여기서 중요한 수상전의 맥이고요. 이렇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치고 때려서 패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패를 때렸을 때
이 아껴놨던 이 단수가 절호의 팩감이 되기 때문에 이 팩감을 쓰고 나서 때리면은 백이 팩감이 없다. 따라서 백은 여기서 바둑이 아주 괴롭게 된다. 이런 결론이죠. 이번에도 역시 화점에서 많이 나오는 변화로요. 특히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착각하기 쉬운 그런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점 바둑에서 이렇게 날짜로 응수하는 수는 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죠. 여기서 이제 3-3 침입을 해서요. 이렇게 젖혀 있고, 이은 다음에요. 이렇게 날짜 달리는 수까지는 아주 흔히 보는 그런 기본적인 정석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흙의 응수는 두 가지죠. 위로 막는 수와 이쪽 변으로 막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금 좋은 선택일까요? 여기 달렸을 때는 백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으로 막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나와 끊어서요. 이것은 흙이 백의 함정에 빠진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길 떼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늘어서 공격을 한다면 이쪽 돌과 이쪽 돌이 흙이 양곤마가 돼서 대단히 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일다 달렸을 때요. 여기서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는 이 막는 수는 백의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막아야 되는데요. 위쪽으로 막으면 이제 백이 이렇게 밀고 나가겠죠. 다음에 젖히고요. 이와 같이 최선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다음에 백이 뛰었을 때 이때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뛰면 보통 이렇게 받아서요. 계속해서 백이 공격을 하면 이 흙이 곤마 상태로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괴롭게 탈출하지 말고 무슨 좋은 변화가 없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껴붙이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이어서 넘어간다면 이것은 흙이 아주 만족입니다. 이제 백이 반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에 착각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흙도 상당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두 점 단수 치는 것과 이쪽에 단수 쳐서 한 점 잡는 것을 맛보기로 지금 흙은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흙의 생각은 지금 착각이라는 게 곧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넘는 수가 좋아서 다음에 흙의 응수가 괴롭게 됩니다. 단수는 선수지만 다음에 여기를 지키면은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지금 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패망선을 한참 기어 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흙이 안 되는 변화겠죠. 결국 이렇게 젖히면은 이 흙 두 점이 잡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흙이 이곳을 단수치고요. 이 한 점을 잡는 것도요. 이것은 역시 이 선수부터 이쪽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쪽이 크게 들어가서 이것은 흙의 착각으로 흙의 함정에 걸린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뛴 상황에서요. 흙의 응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붙이고요. 이어준다면 이렇게 젖혀서요. 이것은 시원하게 중앙으로 탈출하는 또 집 모양도 상당히 풍부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백은 당연히 기세로 중앙으로 뻗게 됩니다. 이때 흙이 여기를 붙이게 되는데요. 백은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하겠죠. 다음에 이제 끼워 넣어서요.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됩니다. 이제 때리면 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백은 끝까지 빠져서 패를 고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흑이 있는 것은 넘어가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변화와 비슷하게 돼서 흑이 망하게 되죠. 흑은 패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패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패를 만들어 놓고 패감이 있는 것을 살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귀 쪽에 패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에 백이 완생으로 살아있지만 귀에 패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에 패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단수 쳐서 이 패는 엄청나게 큰 패죠. 예, 굉장히 큰 패입니다. 다른 패감은 웬만하면 이제 만패불창을 하겠죠. 예, 백이 안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끊는 좋은 패감이 흑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패를 걸어가기 전에 여기 끊는 패감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흑은 낭패를 당하지 않고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끊었을 때 백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흑이 때리고 이제는 백이 패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것을 불청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귀를 잡는다면 곤마였던 흑이 귀에 살아있는 백을 전부 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리로 흑이 상당히 이득을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백이 여기 두텁습니다. 두터운데 여기 귀에서 손해를 본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결과는 흑이 만족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에는 아까 이 장면에서요. 백이 중앙으로 힘있게 뻗었지만 역시 여기를 붙여서 이 끼우는 패를 노렸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고 이 끼우는 패를 노렸는데 흑은 그냥 무작정 패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좋은 패감이 있다는 것을 이미 계산에 넣고 패를 시작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패감을 미리 생각을 하고 패를 하는 사람과 그 생각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두는 사람하고는 그 바둑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주제는 역시 패감을 미리 살피고 패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실전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를 하는 수를 보려면 일단 패감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끊는 패를 지금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그대로 붙여서는 이것은 빠져내려가서요. 계속 넘자고 해도 침착하게 계속 빠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끊은 이후에 백이 넘어가면 흑은 대책이 없는 거죠.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젖혀서 이 두 점이 꼼짝 못하고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은 바로 껴붙여서 여기서 이쪽으로 진출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흑은 일단 이렇게 호구를 치고요. 만약에 백이 강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면 그때는 끼워붙이는 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때 끼워서요. 단수를 치고 그대로 때리면 넘어가니까 빠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패를 걸어서 아까 봐놨던 이 패감을 쓰는 게 절호의 패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패감을 받으면 더 이상 다음 패감이 없기 때문에 불청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귀와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할게요. 패감을 젖혀서 쓰는 것은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은 다음에 이렇게 끊어도 귀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것은 흑이 안 되는 변화가 됩니다. 패하는 와중에 이 단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패감을 쓰게 되면 단수 치고 살아버려서 이거는 아주 크게 흑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패가 됐을 때 끄는 다음에 잇고 들어가는 이렇게 침착한 패감을 써야 흙이 이 부분에서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흔히 만패불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패가 굉장히 크기가 커서 무조건 때려낸다는 얘기죠. 다른 데 패감을 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실전 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패에 어떤 깊은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둑판에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은 박용훈 구단이고요. 흑은 이세돌 구단입니다. 지금 이쪽에 수상전의 모양인데요. 이쪽 흑 대마와 이쪽 백의 수상전입니다. 네, 수상전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먹여치는 수가 이제 수상전의 좋은 맥이죠.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쳤고요. 여기를 잇는 게 수를 늘리는 좋은 곳입니다. 네, 이렇게 수상전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수를 줄여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 선수를 하나 선수했고요. 지금 이 백대마하고 흑의 수상전인데요. 수상전은 누가 수가 빠르냐 하는 점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다음에 이렇게 놓습니다. 이었고요. 네, 이렇게 쳤습니다. 네, 아슬아슬하죠? 네, 누가 수상전에 유리할까요? 네,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를 메웠는데요. 여기 이르러서는 아마 누가 유리한지 아실 겁니다. 다음에 백이 이곳을 둬도요. 백이 이곳을 둬도 이렇게 때려내면은 그 다음에 패감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때리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패불청입니다. 모든 패감을 안 받게 되죠. 이 패 크기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데 패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의 패감은 여기 이제 붙여서요. 흑은 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흑이 이제 때려내면은 이쪽에서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요. 요 정도 대가로는 이쪽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한 70 되는데요. 이 실리를 이쪽으로는 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정도 패감으로는 흑의 우세가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백이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만패불청하는 수에 걸려서 재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지금 백이 아주 멋진 패를 쓰는 요령을 보여줬는데요. 그게 역시 이 바둑이 지금 만패불청에 걸려서 괴롭습니다만 이 바둑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요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요령이냐면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둬서 바로 패를 들어가면 두 번밖에 못 두는데요. 먼저 여기를 붙여보는 겁니다. 흔히 뭐 패감을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는 수죠. 여기서 흑이 이곳을 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곳을 젖히고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둬도요. 여기가 패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계속해서 백이 이곳을 때린다면 아직도 패가 해결이 안 돼서 다른 데서 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해결을 하면 백은 한 번 더 두게 됩니다. 아까는 여기 두 수 둬서 흑이 선수였는데요. 지금 이것을 뚫고도 백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한 번 더 두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감을 쓰는 요령인데요. 패를 바로 들어가면 만패불청을 하니까
패를 바로 단패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붙여서 이쪽에서 3번을 두는 그런 요령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요령이죠. 근데 이제 흑도 여기서 계속 패를 응수를 하게 되면 백은 계속 흑을 끊어서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이제는 백이 패를 들어가고요.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 단수 치는 아주 유력한 패감이 생겼습니다. 미리 패감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 단수 치는 패감은 굉장히 통렬합니다. 흑이 받으면 다음에 백이 때렸을 때 흑이 패감이 없죠. 그래서 흑은 역시 만패불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을 때려낸다면 이것은 흑이 아주 망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백이 붙였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젖힌다든지 해가지고 쉽게 응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젖혀서 자꾸 응수하면 할수록 통렬한 패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뒀는데요. 실전 경과는 이렇습니다. 실전은 이제 이렇게 젖히고 여기서 때려내면은 이렇게 3번을 둬가지고 아주 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 버텨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빠지니까 역시 해결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거 다 때려내서 커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백이 선수를 잡아서 계속 이렇게 끝내기를 해서요. 이 바둑을 오히려 백이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 아셔야 될 것은요. 역시 패감을 쓰는 데 있어서 단순히 패감을 쓰지 않고 상대편이 만패불창을 할 때 패감이 없기 때문에 미리 다른 곳에서 패감의 공작이라 할까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유력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정수, 착각수, 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요령을 실전에 잘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투가 강한 분이 패도 강하죠. 근데 오늘 배우신 패 요령을 실전에 잘 응용하시면 전투에 강한 바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패싸움을 할 때는 오늘 배운 몇 가지 패싸움의 요령을 특히 실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패싸움이나 함정수나 모두 잘 두실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